음, 예, 예, 2023년 1월 7일, 아, 음력으로는 12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올해 2023년도에 들어오면서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아,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매우 몸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바지에 이제 어, 접어들었다고 생각해서 목소리는 별로 좋지 않지만 오늘 그 동영상을 하나 올려보고자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문 산책 182번째, 제목은 첫 번째, 환국의 연방통일과 사회민주주의식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연방통일 방식과 또 사회민주주의식 서구 내각제 개헌을 위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편안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철학적으로 공시성 관점과 통시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죠.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역사적 국가관과 시대적 관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성과 민족 간에 투철하지 못하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로 역사적 국가관과 민족적 국가관을 기본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읽어야 될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도는 우리가 속속들이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번지수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지난 600년 동안에 우리의 생활 저변에는 오로지 자기의 명예심에 충만하는 이기적 출세와 또 부모에게 보온하기 위한 억울함을 또 보온하기 위해서 자식이 맹목적으로 부모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 너 얼마나 돈 벌었느냐 이거요. 두 번째는 너 자식들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이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지탱해왔던 사람들이 원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작년이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동기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역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베이비붐 세대들이죠.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해방 전후에 1950년 50에서 55년 에서 1965년 제가 거기에 막내인데요. 이런 베이비붐 세대 때 우리 집안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에 5명, 7명, 8명 정도의 자식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어느덧 나이가 70이 되고 또 이제 60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작금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 출생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출생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그동안에 27조를 출생률 증가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만 그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자랑해왔던 산업화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우리가 양대 상두마차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한 축인 민주주의에 대한 축도 무너진 과 물론이고 이 경제도 무너져 있는 이 처참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망조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면서 저는 그동안에 공부했던 학문적인 측면과 시대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볼까 라고 평생을 제가 생각하면서 걸어왔는데, 그것이 바로 환국사업 복원사업과 태고사의 재발견이라는 우리의 정통 환국사를 복원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환단고기에 실려있는 삼성기 하편에 원중동 선생님이 기록하고 있는 태고사의 63,182년을 복원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이러한 제임스 채치워드가 쓴 사라진 무제국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우리 조선고 실담어 주석사전 범어 실담어 산스크리트, 그리고 유창균 박사님이 중심이 되고 그 제자이신 최춘태 박사님이 각골음에 대한 해석으로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뿌리를
의원을 드디어 연구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는 책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가 걸어왔던 인성 중심과 신은 서판에 기초했던 동양 철학적, 동양 정치적인 철학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장의 성취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를 디자인해 갈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태고사의 이야기에서부터 현재 인사조직에까지 폭넓게 범위를 정하지 않고 앞으로 한번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몸살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서 직접 한번 적어 보았던 이러한 내용이라든지 또 이러한 연구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제가 틈틈이 여기에 설명을 하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자유평등 행복이란 말을 하지만 자유평등 행복은 과연 실질적으로 어떠한 철학의 바탕 위에서 그것이 설명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최동석 박사님께서 강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국가와 범죄라는 책에 나오는 국가와 범죄의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 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으로서 이재성 선생님이 쓰신 내용 중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국가와 범죄 1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국가 범죄는 법전에 없는 말이다.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설명하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가 범죄를 설명하기 전에 국가의 존립 이유를 묻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사회 계약론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방편일 뿐이다. 여기 핵심인 것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행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방편이고 조직이고 구조라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가진 자들의 편에서 서서 주변부를 누르는 악몽이 국가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라는 말은 바로 이 말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념은 국가가 만인을 평등하게 보호하려는 장치라고 미화하지만은, 국가 이념은 국가가 만인을 평등하게 보호하려는 장치라고 미화하지만 현실은 국가가 사람을 잡아먹는 정치라고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 내용이 국가범죄 1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난
짧은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에 있는 하청 구조에 있는 상중하 하청 구조에 있는 돈을 상층 구조가 20%를 착취 해간 그런 실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은 국가가 사람을 잡아먹는 장치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자본을 착취하고 구속하는 장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바로 서민들의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나라의 상층부의 자본가들의 기득권 세력들의 법인세를 낮춰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국민을 하층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어떻게 균형 잡히게 국가가 보호해 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타이틀을 가지고 자본이 중심이 되고 자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에 깃털이 되는 자본 중심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틀인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가 토지이고요. 세 번째가 인간의 존엄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태원에서 158명이 백주 대낮에 깔려 죽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권과 그들에 대한 사후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민주주의의 크나큰 큰 저항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존 스튜어트 밀이 했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지배자와 시민의 이익이 대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오히려 나라 일을 담당하는 고위직 관리는 시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 또는 대리인이며 따라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바꿔버릴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공화정은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윤석열이든 아니면 이상민이든 한동훈이든 누구든지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낼 수가 있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상식이고 기본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이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는 다른 정치 제도보다는 좋다. 여기 이제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고요. 아브람 링컨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해결은 진리는 전체다. 그러나 전체는
자신의 발전을 통해 완성되는 존재일 뿐이다. 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성취, 예측 모형이 필요로 한데,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검증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동양 철학은 인성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신은섭판에 기초하는 자의적인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르만형 모델, 스칸디나비아식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 쉽게 독일과 스위스름이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적 내각제 방식을 앞으로 우리가 실천시켜 나가야만이 한국 사회가 민주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최동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도 최동석 박사님의 철학과 사상에 제가 올라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올바른, 그리고 정치 예측 모형의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맥락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팩트적으로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관점이 무엇이냐?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식 독일 스위스식 내각제 모델로 가야 된다. 관점은 한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뿌리 사상인, 철학인 무문화 속에 있는 보디사트바, 보살사상을 확보하고 우리의 정통 뿌리 문화인 제사 문화를 복원해서 보살사상과 제사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 사회를 민주화의 기본적인 틀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살사상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이 5가지의 이 맥락을 바로 서구 유럽에서 말하고 있는 헤겔, 칸트, 실존주의가 말하고 있는, 또 사회민주주의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맥락의 바탕을 두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을 해서 우리가 정치를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바로 어항에 있는 물고기처럼 깨끗해질 때 우리 한국 사는 정직한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 우리가 뒤로 꼼치고 뒤로 숨기면서 자기의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도 바로 촛불을 들고 나와서 시대상에 부응해서 머릿수 하나라도 보탤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의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최동석 박사님께서도 연세가 많은 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취 예측 모형을 토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규범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시적인 관점과 통시적인 관점을, 시대적인 관점과 역사적인 관점을 잘 통합해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오는 칸트의 합리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와 추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선험적인, 인간은 잠재적인 선험적인 가치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성을 가진 존재는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거나 착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을 우리가 인정해주는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정하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우리 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제가 공무 강산 박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가 올해 들어와서 그 이 몸살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저희 서재에 올려와서 이 글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74,142년이 되었습니다. 1959년이 아니라 1960년이 되었습니다.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이 되었습니다. 1월 7일 토요일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